오늘은 비교 신장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류의 신장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생리에 있어서 조류와 포유동물의 유사한 점은 여과와 제흡수, 분비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관에서의 오줌의 삼투압은 혈장의 삼투압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즉 오줌을 농축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희석해서 내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경우 혈장 삼투압은 320에서 370ml 웃음물 정도 된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제법 높은 이런 삼투물질 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동물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조류는 파충류형 네프론과 포유류형 네프론 두 종류를 다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포유동물에서 없는 신문백계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대신에 요산을 배설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고, 대부분의 포유동물에 있어서는 신장을 지난 이후에 어떤 그 오줌의 조성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조류에서는 신장을 통과한 이후에 오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제 신후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조류의 특징 중에서 먼저 네프론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파충류형과 포유류형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파충류형의 네프론 특징은 피질 부위에 존재한다는 것하고 헬리고리 대신에 중간마디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유류형 네프론은 헬리고리를 갖고 있어서 오줌의 농축 능력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상의 경우 파충류형이 75%, 그러니까 전체 여과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포유류형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여과는 주로 파충류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과량은 수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금을 급여하게 될 경우 세포 외액량의 삼수물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을 좀 많이 유지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때 파충류형의 약 80%가 여과가 안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이 여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포유류형은 이 경우 그러니까 그대로 다 여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전체 여과되는 양이, 즉 포유류형과 파충류형 네프론을 통해서 여과된 총 양이 정상 상태에서 여과되는 양의 약 60% 수준에 머물게 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산의 형성과 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는 요산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요산이 질소의 종말 산물이다. 그리고 요산은 물에 녹지 않아서 침전되기 때문에 삼투압에 기여를 안 하고 결과적으로 수분 손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은 간장과 신장에서 합성되고 신장의 세뇨관을 통해서 주로 배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관 내에서 오줌의 변화를 보면은 총배설강, 요관이 아니라 이제 총배설관이 되죠. 총배설강의 막에서 소디움의 흡수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수분의 흡수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배설강은 그림 5-49 오른쪽 상단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암컷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생식계와 그 다음에 요관 그리고 소화관, 이 세 부분이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서 최종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세 시스템, 즉 생식기계, 소화기계, 배설기계가 서로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총배설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오줌의 경우 요관을 통해서 총배설관에 들어온 다음에 이곳에서 소디움의 제흡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장으로 또 뭐 역류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연동 운동에 의해서 결장과 맹장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이때 이 대장에서 수분과 소디움의 재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 부분이 신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조류에서 오줌 농도를 보면은 ADH에 의해서 집합관의 수분 통과성이 증가한다. 이건 포유동물과 같죠. 그리고 신장 수질 주체는 고장성이나 고장성 유제는 요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단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리고 요산은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여하지 않게, 농축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오줌의 최대 삼투질 농도는 540ml 오스몰이 된다. 즉 농축 능력에 있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8대 1 정도의 농축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줌의 특징을 보면은 분변과 섞이지 않은 상태의 오줌을 보면은 이 경우에도 이제 색깔을 이제 약간 나타내고 있는데 크림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점액이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액이 왜 섞여 있느냐? 이것은 말에서 나타난 것처럼 침전물이 있을 경우 그 침전물을 배설시키는데 이런 점액이 상당히 좋은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류는 요산의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산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점액이 많이 분비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류의 신문맥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이란 무엇인가, 문맥계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면은 어떤 모세혈관망을 통과한 혈액이 다시 큰 혈관에 모아진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다른 모세혈관망으로 혈액이 들어갈 때 이때 두 모세혈관망을 연결해주는 이 혈관을 문맥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문맥이라고 할 수 있죠. 포유류에서는 간문맥 외에도 또 뇌하수체 전엽에도 이런 문맥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이 뇌하수체 후엽이죠. 보통 뇌하수체 후엽만 나와 있을 때 어느 쪽이 전엽인지 후엽인지 구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한데, 앞에 이전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뇌하수체가 일종의 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더 튀어나왔을 때 그 튀어나온 곳이 전엽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전엽이 되겠고 오른쪽이 후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맥 시스템은 전엽이지만 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후엽을 약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시상 하부에 있는 신경세포가 신경분비세포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뇌하수체 후엽에까지 신경 돌기가
분포를 해서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모세혈관망에 직접 호르몬을 분비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ADH가 있고 또 이제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라는 세포가 지금 시상하부에 있는 이 세포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A 쪽에 있는 세포가 이제 스프라우팅 뉴클리어스 이쪽 여기에 있는 세포들인데 여기서는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B는 위치가 파라벤트리큘라 뉴클리어스에 있는 세포들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얘는 ADH를 분비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하부에 이제 다른 쪽에 있는 또 다른 핵에 존재하는 이런 신경세포들은 뇌하수체 전역까지 쭉 뻗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쪽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망 요 부분입니다. 이 모세혈관망에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그럼 이 호르몬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모아졌다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혈관으로 지금 모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다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모세혈관망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위에서 분비된 이 호르몬은 보통 이제 분비를 억제하거나 또는 촉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들이죠. 그래서 이쪽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이 분비세포들, 뇌하수체 전엽에 이렇게 분비세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 분비세포들에 영향을 줘서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또 문맥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포유동물에 있어서는 보통 이 두 종류의 문맥계가 존재를 하는데 조류에서는 이 문맥계 외에 또 신문맥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하겠는데 과연 이러한 문맥계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제 기능적인 중요성을 이제 보도록 하면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물질을 갖다가 다른 어떠한 지역에 아주 고농도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포탈 시스템 전에 심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을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친 후에 이 모세혈관망으로, 그러니까 다른 두 번째 모세혈관망으로 가게 된다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많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앞에 있는 모세혈관망을 통해서 들어온 물질을 어떤 다른 부위에 고농도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런 포탈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탈 시스템은 총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레날 포탈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간단히 정의가 나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꼬리 쪽, 꼬리와 그 뒷다리, 하지 쪽이죠. 하지. 사람의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지라고 그러지만 동물의 경우 뒤쪽에 있으니까 후지라고 번역을 하겠죠, 보통. 그래서 힌드 림스 하고 그다음에 꼬리 쪽에서 오는 이러한 혈액들을 신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조류의 신문맥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좌우에 이제 신장이 있죠. 이렇게 신장이
좌우에 있고, 안쪽에 있는 이 혈관이 신정맥이 되겠습니다. 신장에서 이제 심장 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정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 혈관들이, 안쪽이 아니라 외측에 있는 이 혈관들이 이제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뒷다리에서 오는 정맥 혈액이 바깥 장골 정맥하고 좌골 정맥을 통해서 이 문맥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좌골 정맥이고, 또 요 혈관이 바깥 장골 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혈관들을 통해서 이런 문맥계로 이제 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맥계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맥계를 거친 다음에는 이런 신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장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동맥은 사구체로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되고, 또 사구체를 거쳐서 나온 원심세동맥은 신문맥계의 정맥과 문합이 됩니다. 문합이 되어서 세뉴관 주위 모세혈관 망을 이룬 후 원심성 신정맥에서 중심정맥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동물의 경우는 이런 신문맥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원심세동맥이 세뉴관 주위 모세혈관 망을 이루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조류에서는 이 원심세동맥과 신문맥이 서로 문합이 되어서 세뉴관 주변 모세혈관망을 이룬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맥계에 있는 정맥은 부검 시 신장 주변 출혈로 오인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조류를 부검할 때는 이 신장 쪽에서 출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신문맥계에 의한 출혈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출혈인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장골 정맥과 신정맥이 만나는 부위에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깥 장골 정맥이 되겠고, 또 이게 이제 신정맥이 되죠. 이 아랫부분이. 이 두 부분이 이제 만나는 이 부위에, 또 이 안에 이제 작은 원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에 판막이 존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레날 포탈 밸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제 포탈 베인과 관련되어서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문맥 판막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판막이 이제 닫히게 되면은, 이 정맥과 만나서 이 중심 정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차단이 되니까 결국 어느 쪽으로 돌겠어요? 우회도로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탈 베인 쪽으로 혈액이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의 경우 신문맥 판막을 닫게 만드는데, 이 경우 신문맥계 혈액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경우 신문맥 판막이 열린다. 이것은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성화됐을 때는 뭔가 좀 운동을 많이 할 때이죠. 그러니까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fight or fligh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따라서 하지 쪽으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될 테니까 많은 어떤 그 노폐물들이 이제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노폐물들을 그러니까 수소이온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노폐물들을 빨리 제거해 주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문맥을 통해서 신장에 혈액을 많이 공급하게 되니까 그럼 신장에서의 여과가 이제 많이 일어나겠죠. 여과가 아니라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분비를 통해서 우폐물을 빠르게 빠르게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과 신문맥계에 관해서 진화적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들은 여러 동물에서 나타나는 정맥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정맥계는 칠성장어에서 나타나는 정맥계가 되겠습니다. 칠성장어 모양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맥계도 이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있는 쪽, 몸통 후반부에 있는 부위의 정맥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었죠. 하나로 되어 있다가 신장에 가까워지면은 두 개로 갈라져서 각각의 신장을 지난 후에 이제 심장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혈액이 이제 심장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이미 헤파틱 베인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동물에서도 소화관과 간이 있으니까 소화관과 간을 연결해주는 헤파틱 베인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정맥계를 보면은 이 정맥계는 성체 연골어류에서 나타나는 정맥계인데 이 연골어류에는 상어나 가오리 이러한 동물들이 속하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이 신장을 지나가는 정맥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뒷부분, 몸통 뒷부분에서 오는 혈액이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서 신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신장과 그러니까 모세혈관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장에서. 그래서 그 세뇨관을 둘러싸는 그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을 바로 이 뒤에서 오는 정맥이 모세혈관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오는 부분이 포탈베인이 되겠죠. 그리고 신정맥이 이제 따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골어류 단계에서 레날 포탈베인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외에 칠성장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혈관계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골어류는 몸통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혈관으로는 전체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의 혈관이,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혈관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깥쪽, 몸통에서 있어서 좀 더 바깥쪽, 즉 피부에 좀 더 가까운 쪽에 흐르는 혈관이 이제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유미목 양서류에서 나타나는 정맥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이 사진은 뉴트라고 하는 그러한 양서류인데
언뜻 보면 도마뱀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양서류이고 그림에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리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지가 발달이 됐으니까 뒷다리도 발달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물의 경우는 이 연골어류에서 나타났던 이 혈관이 좀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잡혔죠. 그래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정맥이니까 다리 쪽에서 오는 혈관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리가 발달이 됐으니까 다리에서 오는 정맥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정맥계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장 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혈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다리에서 오는 혈관이 하나는 신장 쪽으로 들어가고 갈라져서 다른 하나는 그냥 그대로 정맥으로 향하죠. 그리고 다리가 양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혈관은 양쪽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지가 이제 나타난 이 동물의 경우 각각 다리에서 오는 정맥이 있고 이 정맥은 심장으로 갈 때 두 갈래를 통해서 갈 수가 있다. 하나는 신장을 거쳐서 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혈관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조류에서 나타나는 그 신문맥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외측 바깥 장골이 장골 혈관이 들어올 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혈관계가 이제 이렇게 이 사지가 발달이 되어 있는 이 양서류에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문맥계와 신문맥계와 세뇨관, 그러니까 신문맥계와 이제 네프론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가운데 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 신문맥과 네프론은 경골 어류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리사 엠피비안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양서류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경골 어류에 해당하는 이러한 동물에서는 신문맥이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을 이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체, 그러니까 신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사구체를 형성하고 이 사구체를 나온 원심 세동맥이 그러니까 정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신문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망을 이룬 다음에 다시 어떻습니까? 원심성 이제 신소동맥이죠. 신소동맥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을 지난 소동맥이 아니라 소정맥이죠.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을 지난 이 혈관이 원심 세뇨관과 문합이 되어서 정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연골어류 그리고 파충류와 이제 조류에서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신문맥에서 들어온 이 혈관과 세뇨관을 거쳐서 나온 원심세동맥이 어떻게 서로 문합이 되죠. 그래서 두 혈관이 문합이 돼서 모세혈관망을 이루게 됩니다. 즉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망을 이루고 이 이후에 이제 원심 세동막이 원심 신정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어서 이제 신정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이쪽 경골어류와는 다르게 이쪽 파충류, 조류 그리고 연골어류에서는 원심세동맥이 신동맥, 그래서 신문맥으로 해서 들어온 혈관과 서로 문합이 되어서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망을 이룬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 포유동물의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문맥이 없죠. 그리고 바로 이제 사구체를 지난 원심세동맥이 여기 뭐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모세혈관망을 이루고 있죠. 그 세뇨관 주의 모세혈관망을 이룬 후 신정맥을 거쳐서 이제 정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포유동물에서는 신정맥이 사라지는 이제 이러한 양상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